Hello, everyone. Welcome to English Writing Class.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좋은 글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에 대해 가이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So the title for our lesson is How to Write a Good Writing, particularly English writing.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나 다 글을 잘 쓰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쉽지는 않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영어를 배우는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 크게 세 가지를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consider the global issues. 그러니까 전반적인 문제를 먼저 고려해야겠죠. 전반적인 문제라는 거는 content, 그 내용, 그리고 organization, 구성.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컨텐트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충분하게 많이 이렇게 생각해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걸 또 잘 조직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죠. 항상 얘기했듯이 topic sentence, supporting sentences, 그 다음에 concluding sentence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거.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계속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문제, consider the local issues. 네, 세부적인 문제는 뭐가 있냐면 vocabulary, 어휘, grammar, 문법, punctuation, 어, 그리고 구두점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뭐 맞춤법 있잖아요. 네, period, 뭐 네, comma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layout. 네, 제가 말씀드렸죠. 더블 스페이스하고 양옆에 마지 남겨두는 거. 이런 것들을 중요할 거고 또 패러그래프 시작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한다? indent. 네, 탭 버튼 누르시면 돼요. 네, 그럼 쏙 들어가죠. 네, 그거 유의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건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하고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consider the stylistic issues. 문체에 관한 문제들을 좀 여러분이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가마다 굉장히 좀 문체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 쓰는 글 쓰는 스타일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좀 문체의 변화를 줄 수 있냐면요. use of different structures.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조의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passive voice, 수동태, 그다음에 subject change, 주어를 좀 바꿔서 쓴다든가, 등등. 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문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흔한 것들이 이제 어휘에 관한 것도 될 수 있겠죠. 어떤 어휘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글이 주는 느낌이 상당히 다르죠. 근데 일단은 구조적인 면에서는 수동태나 주어를 바꿔주면 색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요. 예. 일단 먼저는 이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컨텐트, 내용에 있어서 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내용이 좀 uniqueness, 유일무이한, 그러니까 좀 독창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쓸 때 너무 뻔한 내용? 뭐 이런 건 좀 재미가 없죠.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읽고 싶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독창성이 있는, 남들이 딱 봤을 때 굉장히 흥미를 끌만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unity, 네, 통일성. check for irrelevant sentences. 이것도 흔히 하는 실수인데요. 막 잘 쓰다가 삼천포로 빠져요. 예, 이런 거 굉장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뜬금없는 이상한 문장이 갑자기 들어간다든가 의외로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디팅 할 때 항상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organization의 구성, 네, 항상 얘기했죠. topic sentence, supporting sentences, concluding sentence. 이 세 가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것을 써야 하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배웠듯이 coherency, 그러니까 그 우리가 통일성과 일관성에 대해서 했을 때 그 일관성, 어떤 일관성을 보일 수가 있냐면 시간에 따른 일관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쓸 수 있겠고 스페이스, 공간의 이동에 따라 쓸 수도 있겠고 또는 order of importance, 중요도에 따라서 덜 중요한 거에서
더 중요한 거, 아니면 가장 중요한 거에서 점점 덜 중요한 거, 뭐 이런 식으로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 coherence에 좀 신경 써가지고 organization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vocabulary 같은 거, 이제, local issue에는 이제 어휘가 있는데요. 어휘를 쓸 때, 가끔가다 학생들이 이제 그냥, 동의어를 좀 이렇게 아무거나 쓰는데, 어, 그게 우리말로는 되는데 영어로 썼을 때 굉장히 어색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쓰시고,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좀 더블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 쓰는 사이트가 이런 거요. dictionary.com이라고, 네, 열 수가 없군요. dictionary.com 하고, thesaurus.com, 이게 동의어, 그리고 반의어 사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좀 하면은 좋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뭐 굿,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다른 형용사들을 좀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thesaurus 같은 데서, 이렇게 딱 쳐보면, 다양한 어휘들이 나옵니다. 유의어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이, 굿을 쓰려고 해도, 굿 말고 다른 뭐 원더풀을 쓴다든지 뭐 하여간 여러 가지 다른 동의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변화를 줘서 웬만하면 형용사든지 뭐 동사든지 좀 비슷한 뜻을 가진 다른 단어를 좀 활용해 보려고 시도를 해보세요. 그럼 훨씬 더 좀 맛깔나게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콜퍼스, 이것도 역시 안 되려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뭉치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말뭉치라는 것이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나요? 네, 예. 여기다가 어떤 단어를 갖다가 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brilliant, 네, brilliant, find matching string,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brilliant. 어떤 의미에서 brilliant가 쓰이는지 문장들이 쫙 나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문장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거예요. 뉴스페이퍼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예문들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쓰이나 I've got a brilliant picture. picture 앞에도 brilliant를 쓸 수 있구나. He's brilliant. He's happy. 이 사람이 아주 멋지다고 할 때도 brilliant라고 쓰는구나. 그렇죠? 네, perfect man, best guy in the world. 네, brilliant 어, 아주 똑똑하고, 네, 멋지고 뭐 이런 뜻으로 쓰이죠. 네, I know he's not brilliant looking. 그렇게 막 멋지게 생긴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여기 leukemia research is brilliant. 네, 어떤 연구가 또 아주 멋진, 탁월하다 할 때도 이렇게 쓰이고. 그러니까 이 brilliant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 그 용례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brilliant news, brilliant style,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grammar. grammar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문법인데 특히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시제일치, check for tense.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문장에서는 시제가 일치해야죠.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 그래서 이제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이거 좀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subject, verb, agreement, 주어, 동사 일치. 예를 들어서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동사는 s나 es가 붙는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더블 체크하시고. articles, 이거 참 어렵습니다. 관사, 뭐 어나, 더 같은 거 쓰는 거. 참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원어민이 아닌 이상, 우리가 비원어민으로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한 번씩 더블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게 관사가 쓰이는지 아니면 그냥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저기 네, 그럴 때는 여러분이 구글 같은 데 한번 쳐보세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뭐 여기다가 어를 썼는데 something 썼는데 이게 없다.
그럼 아, 내가 이거 어를 안 써야 되는데 썼구나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뭐 불가산 명사 같은 거는 어를 안 쓰잖아요. 뭐 어와를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스펠링, check for typos.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요즘은 사실 뭐 스펠링 몰라서라기보다도 좀 부주의해서 예, 신경을 좀 덜 써가지고 이제 타이핑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또 잘못 친 게 있는지. 요즘 너무 편해가지고 워드 치면 다 이렇게 잘못되면 이렇게 막 밑줄이 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 번만 더 보시면 됩니다. 사소한 거지만 보는 사람이 또 이렇게 예, 타이포 보면 좀 그다지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punctuation. 예, punctuation 우리가 뭐 period, comma, question mark, exclamation mark 너무 쉽죠. 이거 뭐 초등학교 수준인데 한번 좀 색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콜론하고 세미콜론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콜론을 먼저 쓴 거 어떤 때 쓰이냐면 동격하고 나열일 때 쓰는데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here are briefly two choices concerning where to live, a big city or a small town. 그러니까 이제 어디 살 거냐 할 때, 간단하게 얘기해서 두 가지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큰 도시 아니면 작은 마을.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땡땡 이렇게 하면서 동격을 나타낼 때 콜론을 쓸 수 있어요. 또는 이렇게 할 때 You will need to bring three things. 너 세 가지를 가지고 와야 돼. 그리고 colon, a notebook, comma, pens, comma, and a calculator. 예, 이렇게 나열할 때 예, three things 하고 그걸 나열할 때 이런 식으로 컬런을 쓸 수가 있습니다. 훨씬 보기 좋죠? 네. 그 다음에 I love to run. However, my friends hate to run. 그러니까 I love to run. My friends hate to run. 이게 굉장히 좀 가까운 관계잖아요. 두 문장이.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세미콜론을 넣고 예, 여기다가 however 뭐 사실 however를 안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명확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I love to run 하고 my friends hate to run 이거는 가까운 관계 이때는 세미콜론으로 그걸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아웃. 네, 제가 포맷이라고도 했죠. 어떤 이때 제일 유의해야 될 게 이제 타이틀. 제목을 쓸 때 center the title. 네, 중앙으로 하시고 capital letters except 네, 전치사 또는 관사. 그러니까 전치사 뭐 at, by, 뭐 with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빼고는 다 대문자로. 예를 들어서 flying to the moon 이게 제목이다. 그러면 이건 대문자. 처음 시작할 때 무조건 대문자죠. to the 그죠? 전치사 관사죠. 그러니까 대문자를 안 써요. 그 다음에 moon은 대문자. 그러니까 모두 다 대문자로 쓰는데 전치사랑 관사는 대문자로 쓰지 않는다. 물론 더로 시작하는 제목이면 더를 대문자로 하겠죠. 하지만 이 경우는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indent the first line. 네, 탭 버튼을 사용해 가지고 네, 첫 번째 줄은 무조건 들여쓰기. 그 다음에 leave margins on both sides. 네, 양옆에 마진 남기기. 그 다음에 double space each line. 네, 각 줄을 더블 스페이스 하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넉넉하게 해야지 제가 교정하기 편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stylistic issue. 이제 문체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수동태 많이 배웠잖아요. 언제 배웠어요? 네,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죠? 그때는 여러분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뭐 원래 그냥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고치고 수동태 문장을 능동태로 고치고 이랬잖아요. 근데 사실 수동태를 언제 쓰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배우진 않았을 거예요. 언제 쓰는지 아시나요, 혹시? 일단 영어는 주어와 동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영어 문장을 쓸 때는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주어가 굉장히 중요할 때, 주어를 앞에 쓰죠. 근데 주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때는 수동태를 씁니다.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A thief stole the Picasso's painting last night. 어떤 도둑이 피카소의 그림을 어젯밤에 훔쳤어요. 그렇죠? 근데 이 문장상에서
if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뉴스 기사를 쓴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떤 도둑이 피카소의 그림을 어저께 훔쳤다 이렇게 쓰면은 사람들이 볼까요? 이게 좀 흥미가 땡길까요? 그렇지 않죠. 어, 제일 중요한 거. 피카소의 그림이 도난당한 게 중요한 거죠. 이 피카소의 그림이 중요한 주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중요하게 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주어를 쓰이는 수동태로 하는 거죠. The Picasso's painting was stolen last night.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중요하니까. thief가 안 중요하고. 그렇죠? 의미상.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most people prefer living in big cities.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도시에 사는 걸 더 좋아한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 좀 막연하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도 막연한 걸 주어로 하기보다는 living in a big city. 예, 이거 큰 도시에 사는 것 이것을 주어로 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is generally preferred. 예, 대부분 일반적으로 좋아한다, 일반적으로 선호한다 이런 것을 큰 도시에 사는 것을. 예,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제 주어를 여러분이 좀 이렇게 바꿔가지고 문장을 쓰면 좀 색다른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다 비슷한 문장이거든요. 주어에 대해서 보면은 people을 주어로 썼어요. People can enjoy various cultural activities in the cities. 사람들은 저기 도시에서 다양한 문화적인 활동을 즐길 수가 있다. 그렇죠? 네, 이것도 역시 이렇게 people 좀 막연한데요. 이런 문장을 쓰기보다는 저는 이런 문장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Cities offer more opportunities for diverse cultural activities. 어때요? 도시는 다양한 문화 활동에 대해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비슷한 말인데도 다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수동태로 more opportunities for diverse cultural activities are 사실 여기 being이 생략됐어요. are offered in the cities. 또는 various cultural activities are available in the cities. 또는 various cultural activities are more accessible in the city.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various cultural activities가 조금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쓰려면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주어를 이거 cultural activity로 잡았을 때, 아니면 도시로 잡았을 때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people로 잡았을 때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다 가능합니다. 네, 근데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두냐에 따라서 여러분 글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쓸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이 세 가지 것들을 여러분이 염두해 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 정리를 해보면요. global issues, content organization, 그다음에 local issues, vocabulary, grammar, punctuation, layout, 그다음에 stylistic issue. 네, 이런 거 passive voice나 subject change 주어를 변화줘서 여러분이 문장을 조금 다르게 한번 써보는 거. 이런 것들은 편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렇게 프로피딩을 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